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개인 사업자 네, 현금 누락이나 이제 매출 누락, 그다음에 또 차명 계좌 사용, 네, 현금 영수증 미발행 네, 이런 건으로 인해서 세무 당국에 적발이 되거나, 네, 그리고 이제 보통 탈세 제보가 좀 많아요. 네. 왜냐하면 개인들을 상대하는 업종이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세무조사를 받는 이유가 네. 무엇일까요? 일단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이제 거래 상대방이 되다 보니까 그 거래 상대방으로 인한 신고가 들어간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신고라고 하면 차명 계좌를 사용한 거라든지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안 해줬다든지 그런 신고가 될 수 있겠는데, 소비자가 거래 상대방이 수많은 거래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차명 계좌 사용, 현금 영수증 미발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셈인 거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차명 계좌에 대해서 계좌 입출금 내역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회를 한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런 업종이 네. 요즘에 문의가 많이 오긴 하지만 네. 뭐 크게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 중에 요새 특히나 좀 신고가 더 많은 부분에 해당하는 업종은 뭐 필라테스라든지 아니면 뭐 골프장, 골프 레슨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요가, 뭐 헬스 PT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요즘은 또 신고가 또 더 많은 추세에 있습니다. 고객들도 많이 아세요, 이제. 그쵸. 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네, 현금 네. 영수증이 누락이 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센터에 있는 이름과 계좌 이름이 다른다거나 네. 이러면은 또 신고를 하는 경우들도 네,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신고하는 경우들이 이제 조금 부담이 되죠. 네, 맞아요. 직원분들에 의해서 뭐 탈세 제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진행될 수가 있죠.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네. 이 누락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이 뒤따를까요, 바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세금적인 부분일 텐데요. 이렇게 뭐 차명 계좌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은 그 대상 기간 자체가 5년까지도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 5년에 대해서 누락한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에 따르는 세금은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누락한 거 금액에 그 상응하는 그 금액만큼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는 세금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정 기간 뭐 금액 기준이 있지만 그 금액 기준을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발 조치까지도 또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 이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 부분으로서 수사 대상자가 또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는 세무대로 되고, 네. 그러면 조세범으로서 고발까지 당하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5년까지를 보게 되면 얼마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크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한 대비라든지 네. 아니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대비라고 한다 그러면 성실한 신고 자체가 절세의 첫걸음이다.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회계 기록이나 매출에 대해서 꼼꼼히 기록을 해놓으시되, 그리고 또 현금 영수증 발급은 또 자칫 잘못하면 놓치고 지나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누락하지 않게끔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 해당 업종, 회사의 상황, 그런 부분은 본인이 당사자가 제일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 문제되는 부분을 그 과세관청과 자료로서 소명을 하고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무사 같은 전문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자료나 뭐 그 기간 내에 해명해야 되는 부분들을 명확히 해명을 하셔서 네, 조사 선정된 사유, 그 탄로한 혐의에 대해서 명백히 입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한다면 어쨌든 다 알고 있으니 네. 최대한 협조를 하되, 나의 권리는 이제 또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은 또 전문가와 준비를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까 전에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탈세 제보로 인한 이제는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사업자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프리랜서로 이렇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미등록 사업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네. 그리고 요즘에는 간이가세자의 기준이 높아져가지고 간이가세자 세무조사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렇죠. 네, 네. 진짜 뭐 상상도 못 해봤던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국세청에서도 얘기했듯이 AI 시스템이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늘려간다고 했고, 그리고 전문적이고 굉장히 조사를 잘하시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자영업자까지 조사가 나오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리고 이게 참 유혹이 커요. 이거 한 건 정도는 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엄청난 리스크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다. 그리고 그거를 소명하고 해명하기란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네. 세무사님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차명 계좌로 고민하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조사가 나오셨다고 한다면 전문 세무사님하고 꼭 상담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